보십시다. 오늘은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 중에서 오늘은 생명과학 파트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생명과학은 학생들이 이렇게 암기다라고 생각하는데 참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외워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한 3등급 정도 수준이고 이건 어떻게 하면 외우지 않고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외워야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쓸데없이 외워서 어차피 문제 나와. 근데 그걸 외워서 뭐해? 안 외워도 되는 건데 문제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하려면 일단 기본적인 암기가 아니어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생명과학에서 이제 나오는 게 여기서 첫 번째가 세포의 구조. 세포의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세포에서의 물질의 출입. 물질 출입. 오늘의 할 얘기는 이 두 가지가 되어지는데 외우려고만 덤벼들지 마시고 조금 이해, 여기서는 암기는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암기는 문제를 풀다가 외워야지라고 느꼈을 때 외우는 게 좋고, 지금은 아 저렇구나 하면서 그 단어는 아직 안 외워졌으니까 문제 풀기가 조금 어려울 거야. 그러면 개념 보고 푸셔도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익숙해지면 쉽게 외워진다는 건데, 일단 먼저 세포를 보시게 되면 세포가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세포가 있으면 세포 안과 밖을 기준했을 때 얘가 경계막이 될 거야. 여기가 뭐가 되냐면 세포막이 되어지는데, 이 막의 기능은 그러니까 생각해보자. 성벽을 생각해봐. 성벽. 옛날 중세시대 때 성이 있으면 성벽이 있을 건데 성벽이 하는 일이 뭐니? 첫 번째, 시연아, 왜? 성벽이 무슨 일을 해? 생각이라는 걸 해봐. 왜 성벽을 쌓아? 애들 가두려고. 가두려고도 맞는 얘기야. 반대로 하면 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을 조금 더 유식하려면 안과 밖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해됐지? 외우지 않아도 돼. 이런 건 지금 당장 안 떠올라도 되는데 문제 풀다 보면 딱 느껴지니까 그냥 그대로 이해해주면 돼. 세포막은 이 안과 밖을 구별을 해주는, 구별, 즉 보호 같은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는 됐지?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근데 성벽이 완전히 다 둘러싸버리면 바깥으로 나가야 할 일도 있고 안으로 들어올 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물건을 팔러 나갈 거, 그럼 성 밖으로 나가야 될 거고, 뭘 사두고 들어오면 들고 와야 되는데 적군은 막고 우리 편은 들어와야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그러면 여기서 세포막은 외부를 보호하는 역할도 있지만 바로 물질을 교환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거네. 이건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이런 단어들은 문제상에 나오거든. 그치, 막이 있으면 보호도 하지만 필요한 걸 왔다 갔다 해주기도 해야 되니까. 이해가 됐어요? 어려운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잡아보도록 할 건데,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이 안에는 되게 대단히 중요한 아이가 있어요. 얘가 누구냐면 바로 핵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핵을 둘러싸고 있는 요게 뭐가 되냐면 얘가 핵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막은 바로 여기 핵하고 핵이 아닌 여기를 구별해주는 곳이고,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세포질이라는 명칭을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세포질 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얘를 우린 세포질에 있는 핵막은 아닌 세포에서 핵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린 세포질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질에 있는 기관을 우린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세포 소기관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세포 소기관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세포가 있으면, 세포막이 있으면 방어도 하지만 물질 출입도 하고,
세포 안에는 핵이라는 애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세포질. 그래서 크게 세포는 핵과 세포질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라고 하고 이 핵에는 뭐 DNA나 인지질이나 핵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한데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크게 핵과 세포질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 정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단세포 생물이라고 들어본 적 있지? 그러니까 세포 하나로 되어 있어. 근데 걔도 무엇이야? 그것도 생명체예요. 그럼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무엇이 있냐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이거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요. 일단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단백질을 만드나요? 라고 한다면 우리 몸은 거의 대부분이 여러 개가 되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단백질과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뼈는 되게 딱딱하게 있는 거지만 일단 기관들을 따졌을 때는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 단백질을 만들 때 어떤 단백질을 만들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무턱대고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부터 포지션이 되게 중요해. 이제 여기다 동물 배기를 두 군데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 건데 여기가 어디냐면 설계도면이라는 말을 써볼 거고 여기서는 공장이라는 말을 써볼게요. 외우지 말고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복잡한 어떤 걸 만드는데 설계도면 없이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설계도면이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만드는 곳이 따로 있다라는 거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설계도면이 있는 장소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핵이라고 불러요. 핵 안에 설계도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리보솜이라고 하는 곳이 공장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무엇이 된다? 장소가 되어져요. 단백질을 만드는 곳이 돼요. 그것이 리보솜이라는 곳이고 그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면이 있는 곳은 핵에 있는 거지. 그러면 조금 더 가자. 이 설계도를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DNA라고 부릅니다. DNA, 리보뉴클레어 엑시드라고 해서 이 DNA가 설계도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이해해주면서 가자. 설계도가 DNA야. 그러면 얘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유전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가 DNA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설계도면을 보고 여기서 만들 거야.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DNA는 유출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이 있고 비행기 만드는 설계 사무실이 있다고 치자. 각자 자기 사무실에서 고유한 비행기의 설계 도면이 있을 거야. 이거를 뭐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진 않잖아. 그 다음에 보안을 철저히 해줘야 될 것이야. 그 다음에 그 설계 사무실에는 뭐 여객기에 관련된 설계 도면도 있고 전투기에 관련된 설계 도면도 있고 경비행기에 관련된 설계 도면도 여러 설계 도면이 있을 거네. 설계 도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난 어떤 비행기를 만들래? 어떤 단백질을 만들래? 그러면 그 DNA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거든. 이렇게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이동.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DNA는 외부로 유출이 안 되거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에 저장되어 있는 걸 얘가 일부를 스캔 뜹니다. 스캔해서 나는 여기에 관련된 단백질에 여기에 관련된 것만 스캔을 뜰게요. 그러면 스캔을 떠서 가요. 와서 이쪽에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리보솜이 또다시 여기서 스캔을 떠요. 이렇게. 그래서 DNA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단백질에 관련된 설계 도면 중에 일부를 스캔을 떠.
그리고 가지고 와서 자 요거 요렇게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리보솜에서 만들게 되는 거지. 요렇게 스캔 뜨고 스캔 뜨게 하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RNA라고 하는 여기 리보뉴클레어 엑시드라고 해서 DNA는 유전 정보의 저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명칭이 뭐냐면 유전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적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전달. 그래서 요 I, DNA, 그 다음에 RNA를 일로 살짝 끌고 들어오면 DNA, 그 다음에 RNA. 그래서 뉴클레어 엑시드라고 해서 얘네들을 둘 다 공통적으로 뉴클레어 엑시드. 그래서 둘을 헥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헥산은 핵산, 엑시드가 산성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디옥시헥산, 리보헥산 이렇게 잡는 거지. 그래서 하나는 저장적 개념, 설계 도면적 개념이고 얘는 셔틀, 보내주는, 그래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사이 이동하는 여기 장소가 로드가 되지 길이겠지. 얘를 우린 로드가 ROAD 맞나? 로드, 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소포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소포체가 로드적 역할을 해줘요. 핵과 리보솜의 연결 통로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가 됐어. 만들었어. 그럼 물건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팔기 전에 뭐 해줘야 되니? 창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류 창고가 있어야 될 거야. 물건을 만든 걸 여기다 어떻게 저장을 해줘야지. 요곳이 어디냐?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창고에다 넣어놓을 거예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골지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만들어 놓은 걸 여기다 저장해 놓네. 그 다음에 물류창고에서 몇 대가 어디로 좀 보내주세요. 몇 대는 저기로 보내주세요. 즉 여기서 저장을 했지만 어떻게 얘를 수를 전달을 해줍니다. 저장했던 걸 보내줘. and 전달이란 말을 보통 여기서는 어떤 말을 쓰냐면 운반이라는 말을 써요. 운반. 전달이 이제 운반 하면서 몇 개 보내주세요. 몇 개니까 어떤 단어도 들어가? 조절이라는 단어도 들어가지. 조절. 저장을 한 걸 몇 개를 어디로 보내주세요? 누가 해? 골지체가. 물류창고적 역할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로 일상적인 용어들과 여기 있는 용어, 과학 용어들, 생명과학의 소기관의 명칭들을 좀 연결시켜주면 일단 스토리는 좀 만들기 편할 거다라는 거지.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장소가 나오겠죠. 장소, 이제 설계 도면이 있는 거, 보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잡을게. 핵, 그 다음에 소포체, 리보솜, 골지체. 요 네 소기관들은, 요 네 개의 소기관들은 바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게 됩니다. 라고 보는 것이지. 오케이. 어떤 말인지 이해는 돼. 듣고는 있니 혹시? 듣고 있지? 들리기는 거야? 듣고 있는. 듣는다와 들린다는 좀 다르지. 너희들 지금 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눈빛이 보면. 그렇다고 솔직히 지금 공부가 집중돼서 잘 되지 않는 건 아는데 조금만 신경을 좀 써주도록 하시고요. 단백질 합성에 관련된 거는 일단 이건 외워주는 거 까먹어도 좋으니까 일단 외워주자. 핵, 소포체, 리보솜, 골지체. 물류창고가 아니지. 빨간색으로 해야지. 골지체가 돼야지. 그래서 핵은 요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주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많이 수월해져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근데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면 이 단원들은 그냥 명칭에 대한 고유명사처럼 아니 모르니를 묻기 때문에 요건 한번 살짝 당장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차근차근히 알아놓으면 나중에 외울 때 좀 알고 외워놓으면 좀 이해하기가 조금 수월합니다.